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칭찬 과목 오늘 드디어 4화를 들어갑니다. 와! 네, 우와. 한 달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반가운 모습들을 봤어요. 칭찬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꼼꼼하게 보고 또 공감하는 마음을 저희가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 댓글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도 좀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회차에 다룰 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 의상 약간 느낌 나지 않나요? 저를 딱 보자마자 기자님이 댄서 약간 같아 댄서 이러시는 같다. 거예요. 딱 이 댄서 같아 해서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바로 Do Your Dance 라이즈입니다. 라이즈입니다. 사실 라이즈도 하기 전부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팀으로 계속 언급을 했다. 저희 기자님 얼굴 굉장히 네. 외모지상주의자신데 우리가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면 라이즈 무슨 얘기 제일 먼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원빈 잘생겼다. 원빈 잘생겼다는 먼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직업병인 게 항상 진지해야 되고 되게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항상 내가 하는 말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너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성을 자꾸 감추려고 할 때마다 윤영 작가님이 자꾸 이렇게 끄집어 내주시거든요. 원빈님 얼굴이 아름다우시지. 아, 그쵸. 용안이 얼굴. 아름다우시지. 저희 그리고 어저께 밤에 또 얘기를 하다가 또 안 맞는 거예요. 한참 동안 심도 있게 이야기한 원빈, 토끼인가? 고양이인가? 토끼파와 고양이파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의심할 수 없이 저는 아니야. 고양이파라고 생각하거든요. 토끼파라니까? 근거가 있어요. 근거 좋아하시잖아요. 저의 마지막 미덴그릿 썰이 여기서 나오는데 지금 있는 거 다 터시는 거네. 맞아요. 회차가 지금 계속 SM 엔터테인먼트 기준으로 1회부터 쭉 오고 있는데 저 때문입니다, 사실. 전 말했어요. 자, 이쯤에서 다른 소속사가 들어갈 때가 됐다. 몇 개 안 되는 미덴그릿 썰을 일단 다 풀고 시작을 하자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라이즈 미덴그릿 썰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약간 띨하게 있었겠죠? 그래서 있는데 원빈님께서 고양이 같았어? 아니 들어봐. 다른 멤버분의 어깨 위에 이렇게 걸쳐주셔가지고 빤히 나를 쳐다보면서 토크를 하시는데 어깨에 올라갔다니까 사람이? 어깨에 그거 키우시는 거예요? 그거였다니까? 그때 그 안광과 그 포즈와 분위기와 그 모든 것이 고양이였다. 그리고 공연할 때도 느꼈는데 춤을 너무 잘 추시잖아요. 액체입니다. 고양이는 액체인 거 아시죠? 뼈가 없다. 그럼 토끼라고 생각하시는 어떻게 그 반짝반짝한 눈이 토끼가 아닐 수 있죠? 고양이 눈은 안 반짝거리나요? 고양이 좀 키우시잖아. 달라.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가? 고양이들 눈하고 약간 연빈 씨의 음. 반짝반짝한 눈은 좀 다른데 고양이는 뭔가 윤영 작가님이 보신 타고 살랑살랑하고 있었다니까? 그쵸?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근데 내가 본 원빈 씨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서 발로코를 돌았잖아요, 이번에. 원빈 씨가 제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거는 너무 초롱초롱하고 진짜 너무 초롱초롱하긴 너무 해요. 반짝반짝하는데 보는데 기가 나 있는 줄 알았어. 그렇지만 저는 고양이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 그냥 중국에서 타협해서 토냥이 어떠세요? 그래서 토냥이 된 거잖아요. 토냥이 하시죠? 전화통화하면서 결론을 못 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투를 벌이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토냥이로 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냥 미남은 종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무리하지 않으면은 얼굴 얘기로 또 30분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빈 무엇인가에 대해서 30분 떠든다고. 얼굴 천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저는 원래 공연을 보면서 영상을 좀 못 찍는 편이에요.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 보이고 내가 공연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서 저는 무조건 그냥 생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앞에서 바로 지나간다고? 이건 좀 찍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촬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제가 뭘 찍고 있는지 크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라이즈를 찍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내가 찍은 걸 봤다? 나 깜짝 놀랐어. 처음에는 분명히 풀캠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빈님께서 프레임 가운데 딱 들어오시는 순간 이렇게 거기만 프레임이 따라왔어. 원빈님을 따라가는 거야. 끝날 때까지 무의식이란 진짜 투명하다. 캠은 정말 설 수가 없구나 네. 라는 걸 나 느껴버렸어. 그러니까 투명하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콘서트 때 잘생긴 멤버가 2명이거나 3명이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되면서 왜냐면 저쪽에서 오고 있는 사람을 이미 저쪽에서부터 빛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거기부터 찍고 가까이 오는 걸 다 찍고 싶잖아. 왜 콘서트장 가보면 요새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찍을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핸드폰도 있으시고 옆에 이것도 세워놓으시고 뭘 또 거치해 놓으시고 막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와 저거 어떻게 다 하시지?
되게 신기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 한 장면도 놓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요 바이브 그대로 받아서 마침 콘서트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연 이야기를 그치. 좀 해볼까 봐요. 라이즈 콘서트 어떻게 보셨나요? 성찬 씨가 요거트 아이스크림 브랜드에서 네. 5억 정식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셨잖아요. 맞아요. 라이즈가 5억 정식 그 자체다. 사실 라이즈가 곡 장르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해온 게 진짜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곡도 있고 저 곡도 있고 그리고 멤버들 색깔도 다 다르고 한 게 마치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토핑들을 여러 가지를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게 바로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경 작가님 어떠셨어요? 아이스크림에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보는 맛이 있는 라이즈가 진짜 성장형 아이돌인 게 점점 맛이 무르익어가는 게 공연을 거듭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딱 비주얼로부터 딱 오는 그런 느낌들이 멤버분들이 화면에 잡힐 때 피지컬과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더 아름다워지고 있다. 사실 저는 라이즈를 이분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 쇼타로. 쇼타라니 정말 너무 그냥 출생 당시부터 춤을 추면서 태어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짜. 신기할 정도로 춤을 잘 추시지 않아요? 저는 같은 세대 동시대 아이돌들 중에서 쇼타로 씨가 춤 제일 잘 춘다고 생각해요. 소신발언? 정말로 제일 잘 네. 춘다고 생각하고 NCT에서 라이즈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에도 와 쇼타로가 그 팀에 갔으면은 이 팀 진짜 잘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바탕을 잘 깔아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탄탄한 그 춤선이 보지 않아도 그 대형 같은 게 상상이 됐었고 센터로 나오면은 돈 내고 무대해야 될 정도로 날아다닌다 사람이. 근데 진짜 가볍지 않아요? 너무 쇼타로 씨 춤? 가벼워요. 중력을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음. 싶을 정도로 당위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당위성이라는 말을 너무 직관적으로 또 표현해줬던 상황이 쇼타로님이 처음에 NCT에 합류하실 때 기억나죠 그때? 그럼요. 원래 아이돌 팬들이 갑자기 새 멤버가 들어온다 그럼 저항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모든 저항을 메이크어위시에서의 아이솔레이션 하나로 잠재웠던 그런 춤을 출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SM에서 못 본 춤선이었다. 맞아요. 굉장히 가볍고 쇼타로 씨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아이돌 안무, 그러니까 방송 안무라고 칭해지는 그런 퍼포먼스들 있잖아요. 거기에 갇히지 않은 상태로 저는 입사를 했고 그렇게 데뷔를 한 케이스여가지고 더 본인의 그 선이 살아있다는 거, 그쵸. 바이브가 살아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 스트릿한 느낌이 라이즈의 그런 톤앤 매너를 잡아주는데 저는 초반에 되게 많이 영향을 네. 미치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너무 매력적이죠. 리얼타임 성장서사라고 그쵸?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쇼타로 씨가 갖고 있는 그 자유분방한 느낌이 너무나 잘 대변을 해준다. 눈 웃음이 너무나 아, 맞아요. 소년 같아요. 네. 굉장히 귀여운 소동물. 소동물이라는 표현 너무 적절하네요. 근데 라이즈의 가장형이다. 네. 또 이런 것도 못 참아. 그쵸. 형인데 덕후들은 귀여워. 못 참아. 근데 진짜. 거기다가 막내가 또 제일 크다? 또 못 참는다? 그쵸. 막내가 제일 막내, 크다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네, 막내가 제일 연결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되게 스무스했어. 한 4회차쯤 되니까. 잘하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앤톤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컬 톤 얘기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진짜 무조건 해야 되죠. 앤톤님 보컬이 뭔가 되게 화려한 기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거기서 오는 정제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그 따뜻한 느낌 그리고 청춘의 맛 저는 이거 앤톤님 보컬이 너무나 적절하게 잡아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중요하고 어제 우리가 전화 통화하면서 와, 이 표현 너무 좋아 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앤톤 씨의 보컬이 라이즈의 음악에 바탕색을 잘 깔아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쇼타로 씨 춤 얘기하면서 쇼타로 씨도 라이즈의 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멤버라고 했잖아요. 쇼타로가 춤, 앤톤이 보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두 사람들 사이의 공통점이 담백해요. 그러네요. 네, 군더더기가 우리의 없어요. 취향인가? 알고 보니? 우리는 다 사랑해.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토핑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런 거야. 이게 벌꿀집과 초코쉘과 프레이크와 그렇죠. 초코쉘이 뭐 원빈 씨면은 벌꿀은
쇼타로고 뭐 이런 식이잖아. 앤서님의 보컬을 토핑으로 비유하자면 뭐 큼직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계속 손이 가는 토핑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파르페 같은 종류에서 많이 올라오는 콘후레이크들 있죠. 네,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되게 베이직한 건데 특별하게 뭔가 위에서 치고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바삭한 식감을 깔아주면서 맞아요. 또 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러면 은석 씨는 어때요? 은성님 공연 하실 때 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저음. 아, 여자들은 저음에 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낮은 톤의 보컬을 가지고 저음을 잘 쓰는 멤버가 또 중요한 게 남자 그룹에서는 영역의 확장이거든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서사를 되게 다양하게 갖고 갈 수도 있고 장르적으로도 훨씬 더 여러 가지 장르를 뭐 묵직하게 때려박는 그런 비트를 좀 더 범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보컬을 또 가진 멤버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은성님 역시 네. 라이즈에서 너무나 보석 같다. 어디가 돌이야? 그냥 보석이야. 다이아몬드야. 아 근데 잘생겼어요. 키도 너무 크시잖아요. 네. 펀칠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유닛이 있죠. 성찬님과 은석님의 유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 원빈 유닛도 좀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해주십시오. 네. 뭐든 좋습니다. 성찬 원빈님이든 성찬 은석님이든 장르도 너무 확 다를 것 같고 매력도 네. 너무 다를 것 같고 그쵸. 한쪽은 뭔가 이 비슷한 피지컬을 가지신 두 분을 딱 이렇게 세웠을 때 주는 그 안정감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또 퍼포먼스를 또 워낙 또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멋진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원빈님과 성찬님의 조합으로는 어떤 거 상상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찬 씨랑 은석 씨가 어른 남자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조합이면은 성찬 원빈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청량한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라이즈랑 결이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오, 그럴 것 같아요. 대학생들 그 청량함 아시죠? 캠퍼스에 막 네. 그런 느낌을 내도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유닛이 나와도 너무 근데 맞아요. 예쁠 것 같아요. 네. 어떤 프로듀싱 방향성이 나오느냐에 그쵸. 따라서 그렇죠. 이 멤버들이 또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이 굉장히 다양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맡겨놨습니다. 네, 주세요. 네. 주십시오. 처음에 저희가 이미 언급을 한참 했습니다만 공연장에서의 원빈님 또 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연장에서의 원빈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할래요. 센터의 품격. 너무나 센터죠. 네. 저는 또 되게 놀랐던 게 관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보컬의 관상, 댄서의 관상, 그쵸. 비주얼의 관상 이게 있는데 분명히 비주얼의 관상이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보컬이라든가 댄스 같은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관상은 아니었다. 근데 다 잘해. 춤을 너무 잘 추셔서 깜짝 놀란 게 아까 제가 액체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챌린지를 하시는데도 관절이 없는 사람처럼 춤을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챌린지 있잖아요. 원빈 챌린지. 그 도마 챌린지. 춤도 너무 잘 추시는데 근데 심지어 보컬도 뭐지 이분은 지금 센터예요? 메인 댄서예요? 메인 보컬이에요? 어디다 갖다 붙여도 맞아요. 성립한다? 맞아요. 소희님 얘기해볼까요? 제가 또 오는 길에 리무진 서비스를 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팬분들이 리무진 서비스 되게 좋아하는 컨텐츠잖아요. 그쵸. 네. 소희 씨의 보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곡들을 부를 수 있는지 이번 리무진 서비스를 통해서 팬분들이 너무 많이 좋은 것들을 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소희님의 보컬을 온전히 한 곡을 듣고 싶었던 팬분들한테 네. 너무나 단비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어요. 조회수 올라가는 속도가 단지 팬덤에서만 클릭해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대중픽이다. 다들 뭐 라이즈 소희 하면 노래 잘하는 거 너무 아니까 궁금하신 분들 다 한 번씩 눌러보시지 않을까요? 그쵸. 자기 보컬 톤에 맞는 곡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대를 계속 갈아 끼운다? 맞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목소리의 힘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소희 씨는 어떤 때는 금속성 보이스 같다가도 또 어떤 때 들으면 되게 스윗한 보이스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변주를 어떻게 하던 간에 본인이 실력이 있으니까 다 잘 소화하는 것 같다. 공연장에서도 본인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게 득음이다. 정수리가 뚫리셨구나.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시원하고 높은 고음도 흔들리거나 기교를 넣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전공법으로 때려가는 맞아요. 그 보컬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아이가 있죠. 요망하죠? 네, 정말 요망한 아이입니다. 똘병이.
스타성 처음 봤어. 엄청나다. 이런 아이돌 인형은 네.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전 처음에 라이즈 인형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런 캐릭터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짜 화제가 됐었어요. 똘병이가. 맞아요. 저는 라이즈 인형이 나왔다는 소식보다 똘병이를 먼저 봤어요. 와 진짜 특이한데 이거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어디서 나온 거지? 이랬는데 제가 그 친구하고 딱 처음 눈을 마주했을 때 느꼈습니다. 자아가 있다. 이 팀의 다른 인형들 중에 멍룡이 같이 이제 되게 귀여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마냥 그 친구는 보면은 눈이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자아가 있다기보다는 아이고 귀여워 하는 인형 느낌이거든요. 그 똘병이는 제가 전에 콘서트장에서 라이즈 콘서트장에서 막 걸어가는데 앞에 똘병이를 한 3-4마리를 달고 계신 분을 봤어요. 근데 그 똘병이와 내가 길에서 딱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약간 살아있는 애라 뭔가 신기하게 오. 안광이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다? 야 너 콘서트장 가냐? 약간 이런 느낌? 아무 말 없이 그냥 지그시 바라만 볼 것 같은데. 근데 질에 내가 찔리는 거 있잖아. 이 친구는 굉장히 보통이 아니에요. 맞아. 예를 들어 어떤 버전으로 뭐 어떤 분위기로 굿즈가 공연마다 조금씩 커스텀이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커스텀을 해도 똘병이는 똘병이. 진짜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런 스타성 있는 캐릭터가 나왔다? 와 이거는 진짜 되게 큰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되게 저는 생각을 유니크하죠. 합니다. 라이즈 멤버분들 공연력 너무 칭찬합니다. 이번 앨범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첫 번째 트랙을 너무 좋아해요. 수업. 음.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오디세이라는 트랙과 정말 정통으로 연결되는 게 저는 이 소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청춘의 모습이 발돋움하면서 날개를 달고 박차 오르려는 그 청춘의 모습이 오디세이에서 소어까지 너무 잘 표현됐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런 유기성에 또 약간 덕후들은 또 그쵸. 미치잖아요. 너무 매력적이고 음. 기본적으로 곡 자체도 너무 잘 만들어진 곡들이어가지고 그쵸. 그 두 곡을 라이즈의 가장 그 정체성으로 꼽게 이번 됐어요. 앨범의 정체성이다. 네. 저는 활동곡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간 라이즈의 곡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곡이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미니멀하고 캐치한 그런 곡이 나왔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곡 구성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처음엔 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서니까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그 라인을. 역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방식의 설계를 시도하시는구나. 네.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재미있었고 소희님의 활용을 좀 주목해봄직하지 않나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에 도입부 랩을 소희님이 딱 초반에 랩을 하면서 네. 나오시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쵸. 보컬이라고?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소희 씨의 또 다른 매력을 본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뭔가 다른 포지션을 원래 수행하는 멤버가 이번엔 래퍼의 롤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거를 연습해서 흉내낸 게 아니라 원래 래퍼였던 것처럼 되게 자기에게 잘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오히려 되게 힙하고 그런 날카로운 그 보이스하고도 또 랩이 너무 깐깐하게 잘 맞는 네. 거예요. 초반에 톤앤 매너를 그렇게 잡아주니까 그 에너지가 식지를 않고 끝까지 가는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활동이 일부 구간에서는 뭐 활동곡에서 그런 멜로디한 부분이나 그런 서정적인 라인이 좀 아쉽다는 평도 일부 있지만 그런 것을 또 보완해주기 위해 또 수록곡이 또 존재하는 그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너루프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 라이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청춘의 맛을 사랑했던 리스너들이라면 바로 이 곡입니다. 근데 네. 본인이 작업을 해서 영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곡에서 저의 비중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비중이 높은 곡을 영업을 해야죠. 원키스 같은 곡을. 저는 또 원키스 무쇠니까 원키스 들어보십시오. 원키스 같은 경우에 작업기 간단하게 좀 얘기해보자면은 곡 구성 자체가 이거는 무조건 공연용의 곡이다. 원키스, 원럽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나와 있는 곡의 구조가 공연장에서 아티스트와 팬들이 서로 이게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기가 너무 좋은 구조거든요. 공연장은 굉장히 특수한 공간이에요. 그 안에서는 잠깐 시간이 멈춘단 말이에요. 우리 오빠들과 거기 앉아있는 팬분들 간에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한데 어우러진 케미스트리로 인하여 집단 최면에 걸리는데 그것을 유도해주는 것이 또 바로 그 함께 부르는 노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팬송으로 들어가야 되는 곡이 맞다. 공연장이 일종의 데이트 장소였다고 쳤을 때 우리가 오늘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냈지만 너와 헤어져야 되는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 그때 그 벅차오르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 그치만 우리는 영혼을 약속하고 다시 만날 것임을 다짐하는 순간들을 그 노래에다가 녹여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원키스였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멤버분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키스라는 곡이 그 라이즈가 갖고 있는 서정적인 청량함을 되게 잘 보여주는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라이즈를 얘기할 때 청춘과 청량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라이즈는 네. 왜 이렇게까지 청춘일까요? 모든 장면이 너무 청춘이야. 다른 그룹들도 물론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정말 많이 쓰죠, 보이 그룹들이. 그쵸? 근데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곡들이 가사에만 그런 청량함이 담겨 있거나 탑라인에만 담겨 있고 뭐 그런 뭐 사운드 소스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비주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합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뿜어지는 청량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아까 말한 서정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팀의 그 독특한 부분이 거기 한 끝에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 아이돌들 흔히 아는 주입식 청량이 아니라 아니에요. 즉 주입식 청량 하면은 딱 연상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색깔은 좀 파래? 봄하고 여름 사이 계절감 어디쯤이야? 일단 어디 달려? 약간 이런 맞아요. 것들? 이런 공식들이 없이 그냥 노래에서 나타나는 오브제 있잖아요. 뭐 네. 기타, 베이스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에 있는 청춘들이 모여서 같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가사와 앨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빌드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라이즈식의 청춘을 딱 만들어냈어요. 네, 저는 그 라이즈식의 청춘들 이제 쭉 이렇게 흘러오는 거 보면서 이 팀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제가 시각화를 했을 때 굴다리 밑에서 그래피티하는 그 자유로운 청춘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이 라이즈가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되게 자유롭게 그림 그리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그걸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그 뭔가 되게 빛나는 순간을 담고 있지 않나. 청춘이 마냥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청춘의 아름답지 않은 구석까지도 그냥 정면으로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또 음악으로서 표현해내는 능력을 이 팀들은 이미 가지고 있다. 맞아요. 그게 또 청춘의 맛인 거죠. 완전 맛있습니다. 맞아요. 맛돌이에요. 근데 요즘 이런 라이즈가 무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작건들 보다가 이랬어. 자컨에 온갖 예능들에 많이 출연하고 있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댓글이 진짜 웃겨요. 제일 인기 많은 댓글이 라이즈 꼭 성공하세요거든요. 이번 앨범 꼭 대박 나세요. 얼마나 성공하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와. 그러니까. 이미 성공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이런 타이밍에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멤버들이 그렇게 무리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팬들한테 웃음 주는 거 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이것도 팬분들하고 이미 관계성이 딱 생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멤버들이 서로를 보면서 놀래요.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 거야. 네. 멤버들 막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 멤버한테 시선을 거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근데 귀엽다는 생각도 들고 얼마나 무리를 하고 있길래. 무리 감옥이야 완전. 그러니까 무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하고 계신 라이즈 분들 칭찬해. 아까 이번 앨범 꼭 성공하세요 이런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앤토님 칭찬을 좀 또 하고 싶은 게 너무나 홍보 요정. 이번에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뭔가 하나하나 티징이 되거나 뭔가 자료가 하나 나오거나 할 때마다 즉딱 실시간으로 홍보를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팬들하고 같이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홍보에 열을 올려주시고 라이즈가 모두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칭찬할 만한 포인트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라이즈가 J-POP을 그렇게 잘한다는 소문이 있다. 라이즈가 발표했던 일본 앨범 곡들 있잖아요. 드라마 OST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사실은 한국 곡하고 일본 곡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잘한다. 저는 K-POP을 많이 사랑하기도 하지만 제가 또 그만큼 또 사랑하는 것이 또 저는 애니메이션.
이번 분기에도 또 신작을 또 찾아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킬러가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밥 친구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엔딩곡이 나오는데 엔딩곡이 좀 좋은 거예요. 스크롤이 올라갈 때까지 그 곡을 다 봤는데 라이즈 이만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즈라고? 너무 깜짝 놀란 게 발음이라든지 그 일본어 억양이라든지 호흡 그 모든 게 그냥 일본인이었거든요. J-팝이었어요. 너무나 J-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라이즈라고? 네. 찾아봤죠. 진짜 라이즈인 거야. 내가 아는 그 라이즈인 거야. 저는 쇼타로님이 도입부를 하셨을까 했거든요. 너무 잘했어. 진짜 현지 일본인처럼 너무 잘했는데 원빈님. 그래, 라이즈의 도입부 야, 원래 원빈 씨잖아요. 소름. 아니 근데 박자가 되게 빨라요. 네. 입을 엄청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한국인이 그렇게 나이스한 발음으로 그걸 그렇게 잘했을까? 리듬감을 엄청 살려줬어요. 앞으로 더 많은 J-팝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언어적인 감각이 정말 좋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어 똑같이 공부해도 훨씬 빨리 습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쇼타로 씨. 이것 뭐예요? 천재. 그거 보자마자 진짜 이것 뭐예요? 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한국어의 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지? 이런 언어적 감이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천재예요. 그러니까요. 언어 천재 과목에 가둬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언어 천재 과목에 가둬보겠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요.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줄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라이즈 편 보시고 본인의 또 최애 자랑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라이즈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룹이라도 최애 자랑 해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 즐겁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티스트들 칭찬해주세요.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모니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양식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회차를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같은 경우는 얼굴이 작고 어깨가 굉장히 넓고 만화에 등장할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체형을 갖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등장하면 갑자기 이렇게 홍해처럼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잖아. 그리고 중간에 서 있는 거야, 그 용암이. 그죠. 이름 알리는 데 진짜 큰 영향을 끼쳤던 건 맞고 또 사회적으로 공헌을 했다고 보는 방향이 있는데 아 뭐죠? 이 앙탕 챌린지가 유행을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수많은 남자 아이돌들의 남자병 퇴치 부적 같은 느낌. 아니 아무리 남자병이 심하게 들었어도 이걸 하려면 어깨를 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